안녕하세요. 오르막원 원장 최지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칠판에 대부분 또 빼곡하게 적어놨죠. 이 내용은 중학생을 위한 수능국어 시기별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에서 일부 어머님들만 알고 있는 학습 플랜이에요.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의대 가고 이런 학습 플랜이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어머님들이 큰 애를 키워봤다든지 혹은 고3 때까지 애를 키우고 수능을 봤던 어머님들이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큰 애를 대학을 다 보내는 어머님들이 막둥이가 중3이다 혹은 중2다 중1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업을 많이들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 앞서 오름학원이 어떤 학원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는 어머님들 계세요. 오름학원은 중고등 대상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원입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래서 수능 학원이고요. 저의 프로필을 또 몇몇 어머님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치동 미래탐구에서 강사로 있다가 상담실장, 그 다음에 부원장, 원장 이렇게 거쳐가지고요. 미래탐구에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울산사업부로 있어요. 타임교육에 울산사업부에서 총괄실장으로 있었고 그때 어학원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교육, 대치 캠퍼스, 그 다음에 목동 캠퍼스 둘 다 총괄로 이렇게 원장으로 있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대찬학원, 영재센터, 센터장으로 있다가 또 수학센터장 있으면서 수학과학 원장도 하고 결국에 나중에 대찬학원 총원장으로 있다가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지는 좀 한 4년, 5년 정도 됐죠. 네이버 치면 오름학원이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국에 없습니다. 대치동에만 3개가 있어요. 근데 좀 대치동에 초등관도 있고요. 중등관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관은 뭐 영재원 대비, 중등에는 내신하고 또 약간의 이제 심화.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만 하는 학원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는 시기별 학습 로드맵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치동에서는 한 3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특히 뭐 영재고를 간다든지 자사고를 간다든지 의대를 가고 싶을 때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치동 한 3손가락 안에 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학습 로드맵에 대한 컨설팅 이것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영상이 지나고 나면 수학학습법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뭐 영재학교 가기 위한 학습 로드맵 이런 것들을 차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뭐 자사고, 그 다음에 의대, 아니면 조금 내가 공부가 좀 늦기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는지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은요. 이 두 개 앞에서 문학이 되어 있고요. 문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언매하고 화저인데 여기서는 언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때는 무엇을 배우는가 여기를 들어가기 앞서 중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회차를 따지면요. 15회, 중3만, 고2는 16회 과정, 고2도 16회, 고3 과정도 한 16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예비 고1이나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대략 몇 등급을 목표로 하느냐? 수능 등급을 말하면 3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국어는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중3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고전문학이란 영역으로 굳이 나눠보면 중3 때 고전문학은 현대글로 배웁니다. 좀 쉽게 배우죠. 그래서 고1 과정을 현대글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3 과정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토끼전, 심청전 들어보셨죠? 한글로 된 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중3 때 고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자어휘하고 사자성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것만 잘 되어 있잖아요. 고1, 고2 가서 아이들이 날아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만 되어 있어도 내신에서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문학 작품 영역으로 제가 굳이 나눠보면 수능 작품의 감상의 센 기초를 배웁니다.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배운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초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 작품을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아닌 하나의 시각,
고2 때 배우면 네 가지 관점에서 배우지만 하나의 시각으로 배우는데 이미지, 표현법으로 이제 배웁니다. 중3 과정에 현대작품을 배운 거를 읽기 방법은 수능식 관점에서 배워야 정확한 글읽기 연습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독서 영역을 한번 볼까요? 독서는 설명문하고 논술을 모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보다는 글의 종류를 배우자. 특징. 자, 설명문은 뭘까요? 글의 이해가 목적이고요. 논술문은 주장에서 설득이 될 목적입니다. 이 단원도 굉장히 쉽습니다. 굳이 제가 엄매 영역으로 나오는 문법은 어떤 걸 배우냐? 의문론을 배웁니다. 자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창제 원리를 배웁니다. 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고1 때 현대 문법 요소를 네 가지 나오는데요. 문법 요소는 의문론, 품사론, 통사론, 담화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문법은 아까 중3 때 배운 건 의문론만 배웠고요. 고1 때 올라가면 뭐 배운다? 통사론을 배웁니다. 통사론이 뭘까요? 시제, 높임법, 사동, 우리 사역동사 피동 요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품사론은 고2 때, 그 다음에 일부 고1 때 배우고요. 다만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1 때 보겠습니다. 고1 때 고전작품 읽는 기초를 배웁니다. 아까 중학교 때는 고전작품 한글로 된 걸 배운다 했죠? 요때는 15세기에서 16세기 중세국어의 문법, 원문을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고전작품의 가장 기초 중에서 표음적 표기, 그 다음에 고전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 수능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고전작품 읽는 연습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고전작품 뭐만 배우느냐? 훈민정음 배우는데요. 뭐 교과서 따라서 춘향전 배우는 교과서도 있긴 있습니다. 몇몇 어머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표음적 표기, 고전문법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예를 들면요. 표음적 표기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표기적 표기라고 그러고 고전에서는 글이라고 적습니다. 고는 뭐뭐 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고전에서요. 이게 실제 뜻은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를 고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고전문법은 뭐냐?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배우는데요. 객체 높임법에 그 다음에 조사의 변화 이런 것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에서 중국애라고 했을 때 애는 현대에서는 뭐뭐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고전문법에서 나왔을 때 중국애라 그러면 한글로 현대문법과는 중국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현대문학에서 영역에서 들어보면 작품의 다양한 해석 방법을 훈련한다. 자, 시대상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고1 때는 내용과 배경 지식을 위주로 배우고요. 중3 때는 뭘 배웠습니까? 형식을 배웠습니다. 아까 배우면 표현상의 특징을 배운댔죠. 그래서 표현법, 이미지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고1 때는 내용과 배경 지식을 배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현대시의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야, 이런 민족시라든지 전통시 이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현대소설 같은 거, 장막, 그 여자의 집 이건 1950년대 전후의 소설, 시대적 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출제 유형을 보면요. 시대상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50년, 60년대에서 80년대 나왔다. 그러면 주로 경제발전하고요. 민주운동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 자, 이제 독서에 보면 글의 주제에 따른 읽는 훈련인데 고1 때 지문은 수능의 독서교과의 기초를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독서인데요. 고1 때도 독서에 지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논술문은 거의 없고요. 설명문 위주가 나오는데, 설명 위주로 나오는데요. 다양한 글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즉, 지문의 맛보기죠. 자, 고1 교과서의 설명문 지문을 딱 보면 교과서마다 좀 다르고요. 토론 토의도 배웁니다.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느냐? 화작과 연결되고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 배울 때 뭘 배워야 되느냐? 원리 파악하고 응용하는 지문을 훈련합니다. 그 제재별로 나오거든요. 과학에 나오는 재료들이라고 그러죠. 혹은 정보들. 사회과학 지문은 원인과 결과의 대부분 흐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읽고, 이런 지문을 할 때 어떻게 읽는지 그 가장 기초를 배웁니다. 사실 이 고3 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2 과정 올라왔을 때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주로 어떤 걸 배우냐? 고전 작품을 제대로 배우는 게 고2 때입니다. 원문으로 배우는데요. 읽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3하고 바로 연결되죠. 수능의 본격적인 공부인데 형식하고 내용을 동시에 배웁니다. 작품의 형식적 특성하고 내용 제가 적었는데 여기 지식적인 내용만 배우는데 무엇이냐? 보면 고전시,
그 다음에 고전소설, 이런 것들을 시조, 형식적으로 시조, 가사, 역사적 관련 특징, 이런 것들 배우고요. 내용은 그 지문에 나왔던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고2 때 문학사를 시대별로 다 배운다. 고전시가, 고려가요, 뭐 가사, 이런 것들을 통으로 다 배우는 게 고2 때입니다. 자, 현대문학 관점에서 보면 문학 작품을 읽고 다양한 감상을 합니다. 현대문학은 크게 네 가지 관점인데요. 아까 하나적 보는 게 중3 때라고 그랬죠. 네 가지 관점, 표현적 관점, 그 다음에 관용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시에 님의 침묵할 때 님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데요. 표현론적으로 보면 작가 입장, 스님을 대변하고 있고요. 관용론적 보면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용론적, 그 다음에 독자 입장입니다. 절대주의적은 작품 자체입니다. 즉 관점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고1 때도 시대상 나온다 했죠. 요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고1 때 독서라는 교과목이 처음 생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고1 때는요, 선택 교과목이 5가지 나옵니다. 문학, 언매, 독서, 화작, 고전. 요 고전은 외국하고 한국 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고전과 다른 얘기입니다. 학기별 학위 선택하는데 대부분 고2 때, 고2 1학기 때 문학, 그 다음에 2학기 때 언매를 많이 선택하죠. 반대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어떻게 합니까? 독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때 독서 선택하는 학교가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독서는 뭘 배우느냐? 이제 독서라는 교과목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독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배웁니다. 바로 수능과 연결됩니다. 주로 설명문이며 전문성보다는 수능 맛보기. 수능 맛보기입니다. 각 장르별로, 제재별로 한 개씩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는 독서, 이 핵심이 여기서 다 배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글을 배우는데 수능 맛보기식으로 배운다. 맛보기. 자, 수능 문제의 맛보기인데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세계사, 논리, 법, 철학, 예술, 물, 화, 생, 지구과 일반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을 맛보기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저 글을 읽으면서 아까 밑에서 배웠던 과학기술, 사회과학 지문처럼 어떻게 읽어내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2 때 선택 교과로 과학, 과탐, 사탐을 배웠죠. 이때는 심화지문을 배우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수능 맛보기를 배우지만 심화지문은 어디서 배운다? 과탐하고 사탐에서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그게 어디서 배운다? 고3 때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독서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1등급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독서. 2등급 아이들도 가장 어려운 게 독서. 킬러 문제 전부 다 어디서? 독서. 그래서 독서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3 때는 전부 다 2학년 때 배운 것을 수능식으로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문학은 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상하는데 현대문학은 표현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연습해야 되고 고전문학 같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사실은 일정 부분 암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아까 요 갈래별로 해놨죠. 요런 갈래별로 재료, 주어진 재료, 지문 안에 정보, 그 다음에 그 안에 과정, 그 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추론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A는 B다 라는데 지금은 A는 B고 B는 C다. 그러면 지문 보기 보면서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독서입니다. 자, 여기 언매라 그러면 제가 문법은 고2 때 배워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중3 때 쭉 연결됐는데 초기에는 매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나 매체는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이론 수업은 실제적으로 이론 수업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길면 1시간. 그리고 뭐를 연습한다? 모의고사. 문법은 한 번 잘해놓으면 계속 잘 되게 점수는 거의 만점 나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주로 언매를 많이 선택하죠. 제가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고3 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쭉 짧게 적어봤는데요. 내용은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개인 수업이나 팀 수업하는 학생들을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중3 과정은 한 15회. 원래 중1, 2, 3을 통합을 하게 되면 한 30회 걸려요. 근데 중3 과정을 딱 보면 15회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고1 과정 해보니까 한 16회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고2 과정도 한 16회. 고3은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16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로 어떻게 된다? 고1, 예비 고1이나 뭐 이렇게 고1 올라왔을 때 3등급, 수능 실제 등급의 3등급이 목표입니다. 국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중3 때 고전문학에서는요, 현대글로 배우고, 이때는 뭐로 배운다? 한글로 익숙하게 배웁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다? 한자어휘하고 사자성어.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1 과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작품을 읽는 기초다. 이때 표현적 표기, 고전문법, 이라고 고전 작품을 읽는 연습을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고1 때는 고전 작품을 진짜 원문대로 배운다. 그래서 읽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수능의 본격적인 공부다. 그 다음에 아까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 부분 둘 다 배운다. 그래서 양이 방대합니다. 주로 문학사를 시대별로 다 배운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저기 현대 작품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보는, 중3 때는 처음 보는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단계다. 그 다음에 고1 때는 다양한 작품을 해석하는 배우는데 주로 내용과 배경 지식을 배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3, 고2 때 올라오게 되면 현대문학 읽고 다양한 감성을 배우는데 시각이 좀 다양하고 실제적으로 현대문학의 꽃은 고2 때 거의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파트를 굳이 따져봤을 때 중3 때는 설명문해하고 논술을 배운다. 그 다음에 고1 때는 글의 주제에 따라서 읽는 훈련을 배운다. 이게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핵심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와서 수능식으로 맛보기로 각 1회씩 배웁니다. 그리고 심화 지문은 어디서 배운다? 과탐, 사탐에서 배운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요소는 아까 고1 과정도 거쳐서 배우고 고2 과정을 거쳐서 배운다. 그리고 독서는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하고 있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1 때 이 중1 과정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해보면 학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중3 과정 아직 안 했는데요. 중1, 2 과정 하는데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님들이 계세요. 중1, 2는 통으로 묶어서 하면 됩니다. 좀 빠르면 뭐 14회. 조금 늘어졌다. 아이가 좀 국어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8회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국어는 중1에서 하면 통으로 친다. 그러면 한 30회 정도가 걸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국어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요. 다음 영상은 수학도 할 거고 영어도 할 거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시기별로 그 다음에 자사고 가기 위해서 혹은 의대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좀 느리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부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매주 1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학원 최 원장이었고요. 영상 꼭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학원 원장 최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